느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. 그럼 뭐가 중요해? 네, 그 면접관 분이 얘기를 해줬던 건데 그럼 취준을 굉장히 지금 뭐 오래 하셨는데 현직자가 되니까 눈에 보이지만 취준생 때는 보이지 않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게 혹시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어요?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원 동기 관련된 것.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직무랑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지원 동기. 두 번째는 실무 역량. 실무 역량과 내 스펙 쌓기 용의 역량이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취업에서 이제 내가 취직을 한 거죠. 직장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, 커리어는. 네, 지원 동기는 자소서 쓰고 뭐 면접 보고 이럴 때는 지원 동기를 물론 나 자신을 어필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. 너네 회사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너무 좋은데?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막 써요. 그리고 막 면접까지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자기소개 너네 회사 막 이런 거 하던데? 이거 뭐 너무 좋던데? 막 이런 거 쓰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고 그리고 면접도 많이 보고 막 이렇게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. 그 면접관 분이 얘기를 해줬던 건데 그 수많은 지원자들의 서류를 보고 막 읽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본인들도 안 돼요. 이 기업만 이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. 당연히 알지. 왜냐면 회사 칭찬하는 거 너무 뻔한 거예요. 그리고 자기들도 이 회사에 뭐 100% 만족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. 맞아. 우리 회사가 최고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다 알아요. 근데 이 자기들이 뽑은 그 직무에 대한 그 직무의 지원 동기를 제대로 쓴 사람? 그걸 위주로 뽑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처음에 쓸 때는 너네 회사 막 이런 것도 하던데? 뭐 되게 좋아. 막 이런 회사 나열, 자랑. 네, 이런 것만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직무 이걸 초점 맞춰서 써야 됐었던 거구나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고 좀 바꾸면 이거는 그때만 해도 제 취준생 입장에서 바라본 지원 동기 자소서였는데 이걸 그 면접관분한테 바라본 지원 동기를 들으니까 회사 소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. 그냥 지원자 너의 동기 그리고 그게 직무 지원 동기여야 돼. 직무 지원 동기. 왜냐면 그 업무를 잘할 사람을 뽑는 거니까 본인이 이걸 얼마나 열심히 할 거고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이 직무에 대한 얼마나 로열티가 있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쓰는 사람을 궁금했고 그래서 부르게 됐고 이런 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회사 소개 나열을 하는 게 아니구나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달았던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나름 이제 저도 막 금융권 준비를 하고 증권사, 운용사 리서치를 준비를 한다고 막 자격증도 막 엄청 높은 자격증 막 CFA라든가 CIA 이런 거 다 따고 막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 이런 거 했잖아요. 막상 가면은 저 진짜 이만한 진짜 너무 작은 애기지, 애기. 너무 작은 존재 애기예요. 근데 자소서를 어떻게 써서 막 맞아요. 나 이런 거 했어요. 나 이런 것도 잘 알아요. 막 이렇게 썼는데 막상 가면 다 필요 없고 시장이 분명히 주식이랑 채권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고 교과서에서 배웠어요. 그러고 나서 시험에도 붙었어요. 근데 막상 가니까 주식과 채권은 같이 움직여요. 올해는. 왜 이러는 거지? 몰라요. 그치. 전 모르잖아요.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막상 일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댓글 분명히 달릴 것 같아. 주식하고 채권하고 왜 같이 움직여? 이런 거. 요즘 같이 움직이거든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제가 너무 작은 존재였던 거예요. 제가 배웠던 거는 진짜 교과서적인 얘기고 진짜 시험만을 위한 제 스펙 쌓기를 위한 공부를 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. 그리고 또 일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회사는 엑셀이나 워드나 이런 걸로 일을 하잖아요. 근데 너무 그쪽 준비를 안 해놨어요, 제가. 이제 엑셀을 어느 정도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그거 갖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. 엑셀을 좀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들어가니까 이제 리서치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하는 업무는 하루 종일 엑셀만 갖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진짜 그 정도로 그 MS 오피스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PPT, 파워포인트 이것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.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. 근데 잘 못 쓰잖아요. 그러면 일이 많아지고. 네, 많아지고 진짜 효율성이 떨어져. 근데 그걸 누가 알려주지 않잖아요. 옆에 막 사수가 알려줘. 이거 이 버튼 누르고 단축 이런 거 안 알려주잖아요. 나가라고 그만. 그래서 이걸 혼자서 배우고 막 이래야 돼.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일할 때 불편하니까 막 구글 링크에서 막 이건 엑셀 땡땡 검색 막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오니까 이제 엑셀 공부 인강을 끊어서 막 공부하고,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실무 역량인데 저는 그치. 자격증 따는 거 급급하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
막상 면접 볼 때 이런 물어봐요. 엑셀 잘 다뤄 이런 물어보죠. 저 잘 다뤄요 했는데 그 잘 다루면 이런 잘 다루기 아니었던 거? 갖고 있는 뭐 20대 취준생들이 갖고 맞아요, 있는 맞아요.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맞아요. 지극히 정상인데 맞아요. 조금 더 인생을 살면서 그냥 나한테 필요한 게 결국은 우리가 취업해서 돈 벌고 일하려면 그 일에 필요한 실무 맞아요. 기술들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.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원 동기 그냥 틀에 박힌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뭔가 뛰어보고 네. 실무 역량도 현직자 만나보면서 진짜 뭐가 필요한다 하면 네, 그거 가서 맞아요, 뭐 학원 맞아요. 끊던 뭐 배우던 해보는 거고 그런 게 네, 저는 리서치나 운용 쪽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그쪽 관련된 일을 하고 그쪽 관련된 회사만 가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막상 딱 들어가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엑셀도 다시 공부해야 되고 막 파워포인트도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것부터 일단 시작이었고 근데 읽어야 되는 책들도 막 전문서도 또 너무 많고 그리고 업무 하나 9 to 6 시간에는 공부를 못 하잖아요. 그때 회사를 위한 일을 해야 되니까 업무 시간이 그러면은 그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 오로지 그 실무 역량을 쌓기 위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24시간이 계속 빈틈없이 돌아가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취업을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회사, 저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였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자격증 따고 막 토익 따고 이런 식으로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으니까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. 아니 여태까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해야 된다고? 아니 막 내가 주말에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? 아니 자기소개서 쓰고 막 면접 보고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막 맨날 그래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근데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처음에 취업 준비할 때는 모든 게 다 저를 위한 거였잖아요. 내가 자격증을 따는 것도 내 스펙 쌓는 거. 내가 토익 공부하는 것도 내 스펙 쌓는 거. 근데 이제 막상 회사 들어가니까 내가 엑셀 공부하는 거는 물론 저한테 도움되는 저 스킬을 키우는 건데 회사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회사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회사의 매출을 뽑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고 근데 그것도 잘 해내는 게 저의 커리어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 저의 가치가 높아져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넓혀야 되는 게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.